저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가 아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9월 23일 화요일, 제 평소 방송 시간도 아니고 또 평소 방송하는 늦은 시간도 아닌 이른 오후에 만나 뵙고 있습니다. 스물 성남의 라디오 4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스물 성남의 라디오 4부.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방송을 진행해 주셨고 저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의 또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성남 FM이 이제 20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부터 이 방송국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여기서 막 감개가 무량하네요. 막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런 곳이 생겼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몰랐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라디오 방송을 아주 막 많이 듣고 즐겨 듣고 라디오에 대해 잘 알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시민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고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저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20대 한 중반쯤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횟수로 한 13년째 성남 FM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드렸던 약쟁이 스튜디오, 뭐 이름은 조금 좀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 상당히 평화롭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방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실은 뭐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그리고 성남 FM의 진행자로서의 뭐 어떤 삶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 방송을 시작했고요. 일단 그 전에 참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성남 FM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생긴 게 2005년 9월입니다. 정말 딱 만으로 이제 20회가 됐어요. 2005년 9월에 개국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라디오 중에서 실제로 안테나로 공중으로 신호를 쏘는 라디오 방송국이 또 의외로 몇 군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 허가가 된 방송국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뭐 몇 가지 매체로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파로 성남 지역 여러분들이 90.7MHz로 들어보실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괜한 뭐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괜한 자부심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성남 시민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 라디오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지 저도 지금도 아직도 궁금합니다. 라디오를 뭐 전혀 안 듣는 분들은 사실 전혀 안 듣고 지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라디오가 아니더라도 뭔가 귀로 듣는 행위, 어디 가지? 비디오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듣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고, 그런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다, 이게 어떻게 송출되고 누군가가 어떻게 듣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성남 FM 방송을 들으시면서 되게 기성 방송국, 좀 대형의 유명한 그런 방송국들에서 하는 방송들과 어떤 차이점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들 혹은 단점들을 느끼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공동체 라디오라는 걸 모르고 시작했어요. 제가 일단 성남 FM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성남에서 태어나고 성남에서 쭉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 7개월 이사 갔다 온 것 빼고는
항상 저의 주소지는 성남이었고요. 물론 이제 군대 갔을 땐 뭐 달랐지만 그때도 주소지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항상 저의 주소지는 성남이었고 본 적은 아니죠. 하여튼 태어난 곳 성남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냥 내 할 거 사실 청소년 수련관 뭐 관련된 시민 활동들 같은 거 아름아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제가 전공한 분야가 이제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 지도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 우연찮게 많은 이제 요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 계신 선생님들과 친분이 생기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됐고 그 중에 또 미디어 관련된 활동에 뜻이 있던 선생님들이 계셔서 마침 이제 개국한 지 얼마 안 된 성남 FM과 함께 뭔가 멋진 사업을 해보자 뭐 이런 그 말씀들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라디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진행이 되다가 제가 제안을 받았어요.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뭐 청소년 이제 관련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강사로 좀 참여해서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라디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매체고 솔직히 처음 들어갈 때는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사명감이나 아니면 깊은 생각도 안 하고 시작했어요. 그냥 가서 애들이랑 같이 방송 만들고 뭐 대본도 써보고 진행도 해보고 놀면 뭐 강사비도 조금 있고요. 그 보조 강사였으니까 강사비도 좀 있고 좋겠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그 시대가 닿으면서 최근에는 지금 청소년 라디오 동아리나 뭐 방송반 친구들이 성남 FM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처음 생겼을 때는 생방송이 나가는데 거기서 내가 바로바로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야 있죠. 대본도 쓰고 뭐 방송반 친구들이었으니까 대본 쓰고 뭐 기획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했습니다. 네, 저는 당시에 한창 열심히 이제 래퍼로 활동 중이었고 어딘가 무대에서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본을 아이들이 잘 못 소화한다, 좀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보조강사로서 아이들이 기획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하게 하고 진행을 좀 이제 메인 진행자로서 아이들을 좀 이끌어가는 역할을 좀 해달라.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참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만들어져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2013년 3월이었어요. 2013년 3월. 제가 몇 살이었죠 그때? 25? 뭐 이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시작을 했고 근데 그걸 제 방송 인생의 어떤 시작점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강사로서 한 거고 근데 그렇게 몇 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 측에서 혹시 본인의 방송을 좀 만들어서 기획을 해가지고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 제안을 받았고 사실은 이제 이거 고백 아닌 고백인데 원래 방송 진행자를 선발하는 과정과 연수와 이런 것들이 되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일종의 굳이 말하자면 약간 특채처럼 약간 중간에 껴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점 약간 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쓱 껴들어서 그럼 제가 저에게 한 달만 3주였나 한 달? 뭐 그 정도 3, 4주의 시간을 주십시오.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장 뭐 다음 주부터 방송을 내가 해야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연수를 받거나 교육받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당장 바로 시작할 수 없다는 거를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죠. 왜냐면 뭐 무대에 서건 뭘 하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어떤 슬픈 상황이 벌어지는지 저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걸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같이 이제 지금도 뭐 같이 연락 잘하고 음악하고 있지만 현재는 유일사운드웍스라는 음악 스튜디오에서 마스터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용 감독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방송을 해보자. 이거 같이 해서 좀 일 좀 벌여보자. 그리고 이제 음악 방송을 만들어서 하면은 또 아티스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늘어나고 여러모로 우리에게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득을 좀 해가지고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음 기획한 방송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게 A4 용지로 한 4페이지, 5페이지 분량 꽤 촘촘하게 기획을 했어요. 그게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였습니다. 50분짜리로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이제 엄청 길게, 그러니까 당시 기준이니까 2013년 기준이니까 이제 소녀시대 빅뱅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나온 팀들이 당시에 있었지만 아직은 그 팀에 대한 정체성을 정하기가 좀 이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중음악 시장의 이제 현재를 빅뱅과 소녀시대 정도 그 라인으로 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만나가지고 이번 방송분 기획하고 연습해보고 생방송하고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방송 주제와 별로, 음악 방송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방송 주제와 별로 연관이 없는 다른 것들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학과가 이제 통폐합될 때 그런 관련된 이야기도 특별 방송처럼 편성해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뭐 많은 고초를 겪고, 물론 고초는 뭐 제가 아니라 방송국 그 분들이 좀 곤란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겪고,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되, 내가 음악으로, 랩으로 다 하지 못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왔고, 함께하던 이준용 감독도 상당히 뭐 강할 땐 강하게, 유할 땐 유하게 많은 얘기들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렇게 약 10년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준용 감독이 이제 본업인 엔지니어로서 조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좀 지역도 좀 옮기고 조금 바빠지고 할 게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매주 생방송을 하러, 왜냐면 저는 집이 근처인데 10분 거리인데 이준용 감독은 왕복 한 2시간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조금 부담이 된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나 혼자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의 계획은 10년 딱 만 10년 채우면 우리 이제 떠나자, 이걸로 우리의 방송은 마무리하자,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네, 만 10년 채우기 전에 이준용 감독이 떠나가고 제가 혼자 남아서 진행하면서 또 다양한 일들을 관련돼서 벌이게 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횟수로 13년, 만으로는 12년이 됐죠. 이제 이렇게 해오고 있네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문화평론 방송이라는 다른 카테고리로 조금 변경을 해서, 원래 이제 문화예술이었다면 지금 약간 교양 쪽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사실 어쩌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뭐 정치, 사회, 문화, 뭐 가끔씩은 잘 모르지만 경제 분야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뭐 그나마 좀 참 좋은 점은 나름대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지 않게, 놓치지 않고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매주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설명해드리고 코멘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코멘트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정말 이제 영의 중립은 불가능하겠지만 너무 치우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좀 많이 치우치는 편입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주년을 기념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걸 기획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어쩌면 우연찮게 나한테 올 기회가 아닌, 나한테 내 인생에 있을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가왔던 것이 이젠 내 일상, 그리고 어찌 보면 내 커리어에도 떼놓을 수 없는 무언가가 되었다
라는 게 참 묘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고, 사실 가끔 너무 일정이 많아서 피곤하거나 힘들 때 약간 좀 지친 상태로, 매너리즘 가득한 상태로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항상 생방송 할 때는 그 나름의 긴장과 또 그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성남 FM이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니? 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그 시작점을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이제 좀 배경음악 하나 싹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셨고요. 이 노래는 제가 지금 제목을 말씀 안 드렸죠? 사실 제목이 없습니다.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원이에요. 이걸 왜 틀었냐면 이게 특별 방송이기 때문에 저작권적인 좀 문제가 없는 걸로 좀 유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해당 이제 업체에 1년 구독을 한 번에 결제해서 이제 내가 발표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또 알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와 참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곡을 했어요. 이렇게. AI가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라디오 방송 이제 강의도 합니다.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죠. 제가 뭐라고 뭐 자격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매주 방송 막 그냥 대본도 없이 막 하는 제가 강의를 해요. 근데 강의할 때도 이 친구들에게 라디오 방송 대본과 기획을 AI를 함께 활용해서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한 때와 지금은 거의 세상이 막 뒤바뀐 느낌이에요.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는 스마트폰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도 신기할 때였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구매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 전까지는 이제 막 액정 되게 회색인 폴더폰 이런 거 쓰다가,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첨단화되고 영상으로도 스트리밍을 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라이브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길 가면서도 그걸 들을 수 있고 심지어 길 가면서도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 방송을 낼 수 있는 개인이, 이런 시대에 라디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때문에 생겨난 제 개인적인 변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부분은 뭐 개인의 태도보다는 커리어적인 변화예요. 기본적으로 오디오,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오디오를 다루는 건 익숙한 일입니다. 지금 녹음도 이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저희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신에 그 오디오만으로 이루어진 컨텐츠라는 건 사실은 저에게도 이미 영상 세대인 저에겐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고, 더 어린 친구들, 지금을 이제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에겐 훨씬 더 익숙치 않은 것들일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오디오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음악 외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인정받는 전문성 그리고 경험들을 쌓는 계기가 됐고, 그 때문에 뭐 영상에 들어가야 되는 오디오들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디오 드라마 제작 사업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라디오 방송을 제가 함으로써 뛰어들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라디오 방송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을 좀 해보자면, 사람에 따라서 내 얼굴을 밝히고 내 시선을 밝히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이제 막 랩으로 막 하고 막 무대에서 막 뛰고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음악 만들고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얼굴이 나오지 않은 채로 잘 정돈된 내 말만을 전달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누군가는 내 목소리도 아니고 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서 내가 잘 갈무리한 나의 글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취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면대면으로, 모든 것이 다 영상으로, 화면으로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세상에는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이제 추측 혹은 체감으로는 훨씬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청소년 강의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자기 주장하는 거를 점점 더 어려워하고 점점 더 꺼려하고 뭔가를 주장했다가 이게 틀렸다면 혹은 뭔가 누군가에게 내 주장이 공격받거나 이제 반박당했을 때 그걸 견디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건 아마도 그간 변화해온 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혐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갈등이 굉장히 격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든 내 이야기를 꺼내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고 고립돼 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라디오 방송 아직도 굉장히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뭐 방송반이든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내 이야기를 뭐 방송 전파의 힘을 빌려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누군가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그 양이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뭐 송출 혹은 녹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송국에 비해서 공동체 라디오는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열려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더 어떻게 보면은 짜잘한 미시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자꾸 커리어적으로 이런 게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랩을 시작한 이유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였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상호적인 거예요. 그 당신의 말도 들어야 하고, 그거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물론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런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는 중요합니다. 네? 내가 가진 생각을 온전히 갈무리해서 딱 던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제가 책을 쓰거나 당시에 제가 시작할 즈음에는 영상 포맷 같은 게 별로 활성화 안 돼 있어서 하려면 정말 책을 써야 돼요. 아니면은 나를 특집으로 하는 어디 방송에 나가든가. 그게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일방적인 송출은.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매력을 느낀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의 어떤 의견 전달과 피드백이라는 거는 묘한 구석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일단 송출 다 시켜버리거든요. 실시간으로 문자나 이런 걸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내 오늘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리되어 온다라는 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묘한 거죠. 책도 마찬가지지만 책보다는 조금 빠르죠, 아무래도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매력을 느꼈고, 지금 이게 제가 전공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년들의 어떤 자기 표현과 발달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영상 포맷에서 방송도 해보고 영상도 많이 올리고 뮤비도 올리고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시간과 비용은 제가 이쪽 업계에 있고 내가 대부분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드는 거지, 누군가 그냥 이런 쪽에 설비나 노하우가 없는 개인이 하려면 말도 안 되게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라디오는 그게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생방송 시간만 받으면 바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녹음 잘해서 기획 잘해서
송출해달라라고 하면 낼 수 있는, 특히 공동체 라디오의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앞에 방송하신 분들 그리고 뒤에 하실 분들이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한다, 모아진 의견 얼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줌의 의견이에요. 그 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전혀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상황들이 다 배제가 돼 있는 그런 이제 정돈된 의견입니다. 거기에서 어찌 보면 소수 의견 혹은 심화 의견, 더 세세하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의견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교육정책 이런 관련해서 뭐 교육부 장관, 뭐 지역교육청 관계자 이런 분들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모 고등학교 2학년 아니면 모 고등학교 학부모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뉴스에서도 금방 지나가고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걸 조명해야 되는 게,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끄집어내서 방송에 태워야 되는 게 공동체 라디오가 가진 어떤 장점이자 역할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의 어떤 뭐 특징이나 내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번 더 노래 살짝 듣고 가시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참 어쩌면 좀 무서운 느낌인데, 저도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도 그렇고 AI의 침범 혹은 AI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들이 어때야 한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중이고요. 관련해서 AI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배척하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적극 활용하시는, 어떤 경우에는 약간 이건 좀 악용하는 것 같은데?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AI를 알려준다라는 핑계로 강의하면서 또 돈을 받는 분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인간 군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냐?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다라는 걸 라디오 방송으로 만들어서 방송하는 사람이죠. 그 공동체 라디오, 뭐 다른 라디오도 마찬가지지만 AI의 어떤 능력 향상이 공동체 라디오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많이 갈무리 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리된 어떤 내용을 이제 송출해야 되는 대형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AI의 입김이 많이 묻어있는 방송을 송출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AI로 기본 틀을 짜고 거기서 세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유의미한 방송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공동체 라디오는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한 꼭지로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동체 라디오는 어떤 방송을 다루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뭐 이미 성남 FM 20년을 했지만 일단 축하드립니다. 성남 FM 20주년 축하드리고요. 요 얘기를 넣어달래요 꼭.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린 뭘 해야 되나 라는 부분도 얘기해볼만 합니다. 제가 청소년 강의 이외에도 라디오 관련 강의를 성남 FM에서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내가 뭔가 얘기를 하려면 이게 어쨌든 강의인데, 내 강사인데 좀 정돈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혼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뭐 논문이나 사례들이 있지만 그거에 또 너무 국한되고 싶진 않아서 혼자 나 나름의 철학을 만들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가능한 한 최고로 시덥잖은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장마철에 제가 서현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다가 그 물이 고여있는, 그러니까 하수도에 물이 고여있어가지고 밟아가지고 신발까지 푹 잠겼어요. 그래서 신발은 완전 베렸고 발냄새가 나고 신발 빨았는데도 발냄새가 안 없어지고, 이런 내용을 9시 뉴스에서 할 수 있습니까? 혹은 이제 유명한 방송국 라디오 방송에서, 물론 사연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진행자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근데 공동체 라디오에서 그 이야기는 충분히 청취자층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성남시에 계신 분들 혹은 성남시 시민이 아니더라도 뭐 당일날 그 즈음에 서현역을 지나는 분들은 다 성남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시민분도 있을 거고, 그분들에게 이 정보는 상당히 고려해서 들을 만한 정보입니다. 야, 그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있나 본데? 조심해야겠는데? 요런 거. 이제 뭐 재난방송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방송국 분들이랑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폭우가 내립니다. 주의하시고요. 뭐 어느 지역 주의하시고요. 이런 내용들 좋아요. 정말 뭐 크게 우리나라 전반을 많이 쪼개가지고 얘기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세관으로 내려가야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지금 장마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꾸 비 얘기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좀
어느 지역 맨홀이 지금 열렸어요. 조심하세요. 그거 뉴스에 안 나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미리 그런 걸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방송에서 다루는 것들 중에서 막상 우리 지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공감이 안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게 어떤 평균 혹은 종합 혹은 보도를 위한 이제 첨삭 과정에서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 우리 물가가 어떻다 얘기해도 당장 우리 성남 지역에 있는 동네 시장들이나 마트들 물가는 또 다를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관련된 정보를 찾을 때 대형 방송이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를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유명한 사이트들 찾아보시면은 몇 개 있을 수 있지만, 분당, 성남 지역에 있는 주요 공원과 산책로,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러닝하기 좋은 구간, 탄천 구간,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전체 국가적인 의미로 보면 좀 지역적입니다. 심지어 지역 방송 기준으로 봐도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요걸 다뤄봐야겠다 특집으로, 이런 게 아니면 다룰 수 없는 방송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라디오는 다르죠. 실제로 매주 누군가가 탄천을 특정 구간 뛰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하고 시민들을 만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방송으로 내고, 그러면 그 내용을 들은 시민들이 또 그 구간으로 궁금하니까 나오시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바로 문자로 피드백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민과 직접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그냥 생활적인 부분이었다면 지역 내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성남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산업군, 특정 공단, 특정 산업 단지, 이런 곳들에 대해서 그곳들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거기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 충분히 다른 곳과는 다른 특수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형 매체에서 다루는 것보다 실제 이 삶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풀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긴 시간 얘기해온 공동체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해야 할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럼 너는 뭘 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직접 취재를 많이 다니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씩 우리 지역에 대한 사례나 이런 걸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직접 경험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낀, 내 일상 속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것들은 바로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그거죠. 모든 시민이 내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본 것 중에 몇 가지 장면들은 나에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 기억 중에서 또 몇 가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거예요. 그 의미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작업, 그게 공동체 라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음악 관련된 강의를 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길 가다가 15초만 멈춰서 주변을 가만히 서서 둘러봐라. 물론 찾길 말고 인도에서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조금 지켜봐라.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가 눈에 띄일 수도 있고,
뭐 차 지나가다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낡아 있는 건물, 아니면 좀 오래된 다리에 약간 녹슬어 있는 볼트, 뭐가 내 눈에 띌지 몰라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장면이 나에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그 장면이 의도하는 바 혹은 의미하는 바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낡은 볼트가 있었어. 그러면 노후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구나 라는 쪽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막 운전 중에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싸울까? 뭔가 교통체계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진 않을까? 혹은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의 운전 문화에서 조금 더 개선할 건 없을까? 강아지를 봤어요. 강아지가 목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네스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개였는지, 입마개를 하고 있는지, 어딜 가는 건지, 강아지 산책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강아지 놀이터, 뭐 강아지가 쉴 수 있는 공간들, 성남시 내에 어떤 곳이 있는지, 그런 것들, 물론 이제 반려인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이제 잘 모르던 장소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당당하게 막 나가서 몇 시간 취재해서 막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방송을 만드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동체 라디오 진행을 계속하는 사람에겐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의 생업과 나의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방송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 라디오는 그야말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슬쩍 본 거, 슬쩍 기억나는 거, 거기서 의미를 발췌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라디오인데 그냥 뭐 음악 소개하고 음악 틀고, 물론 저희도 그랬지만요. 처음엔 음악 틀고 노래 듣고 노래 좋네요,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그리고 좀 더 우리에게 밀접한 피부에 닿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차츰차츰 이런 방향으로 변해온 사람의 한 사람이고, 지금은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계신 수많은 진행자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방송을 진행하실, 비단 성남 FM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어느 공동체 라디오여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지역성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데, 막 지역성을 띠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말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근처에 있는 얘기 갖다가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간편하고 쉬워 보이고 더 정돈되지 않고 더 밀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꾸미려고 하는 순간 본질과 멀어진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꾸밈을 많이 배제하고 꾸미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공동체 라디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동체 라디오 예찬론처럼 번진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것도 약간 좀 민망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그 방송 진행에서 파생된 일들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경험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그와 유사한 좋은 경험들을 쌓아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20주년을 맞이한 성남 FM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함께해온 많은 진행자분들과 또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20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참 긴 시간인데 오랜 시간 참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또 함께 이제 고생해 나갑시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거예요. 힘든 일도 많을 거고, 일도 몰릴 거고, 그 수많은 순간들 20년, 저는 13년 그 사이에 해왔으니까 앞으로의 시간들도 또 어떤 시민들과 더 밀접한, 시민들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기회에 이제 13년 차밖에 안 된 저에게 작은 방송 꼭지를 지면을 할애해주신 방송국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성남 FM 앞으로 더 멋진 방송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음악 들으시면서 또 저의 오늘 성남의 라디오 4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성남 FM 약쟁이 스튜디오의 진행자 남석종이었고요. 앞으로도 수요일 8시 약쟁이 스튜디오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하는 맨발 황토길과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세요. 힐링 도시 성남
들어봤어? 기후비용. 기후비용? 얼만데? 2050년이 되면 다 비싸질 수도 있어. 커피는 8배, 화장품은 5배, 실손보험료는 3.5배.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기후행동. 전자영수증 주세요. 지금부터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정보실입니다. 성남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2050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자 시가